오늘은 상철님과 영숙님 데이트 리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직 감기가 덜 나아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보는 내내 훈훈했었나요? 저희가 알고 있던 상철님이 맞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선 본방은 볼 수 없는데요. 보통 본방 끝나는 시간이 여기서는 새벽 3시쯤이거든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다운받아서 보는데요. 지난번 상철님 꾸벅꾸벅 졸 때 그 장면이랑 이번에 상철님, 영숙님 분량 보는데 웃겨서 잠이 확 깨더라고요. 두 사람이 잘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엉뚱한 매력의 상철님과 무 자르듯 딱 잘라 말하는 영숙님의 티키타카를 지켜보는 것도 이제 16기에서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첫인상 성향 분석 포함해서 상철님과 영숙님 관련한 리뷰 영상을 두 번에 걸쳐서 올렸거든요.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는 그거였죠. 상철님이 원하는 이성상이 어떤 건지 우리는 충분히 알겠는데 상대 여성에게 요구 조건 내밀듯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호감이 생기고 나면 그 뒤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순서에 맞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방송을 보면서 상철님을 다시 보게 됐죠. 어떻게 그렇게 엉뚱하면서도 재밌게 본인 나름의 방식대로 잘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철님이 맞나 싶었거든요. 이전 상철님 성향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면요. 일단 무뚝뚝하죠. 멋대가리 하나도 없고 멀리 미국에서 여자 만나러 나온 첫 방송에서 그냥 티셔츠 입고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도 안 깎고 왔었죠. 또 부엌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남자들은 안 들어간다고 말할 정도로 고지식하고 보수적으로 보였고 여자 앞에서 센스도 별로 없고 좀 감각이 둔할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영숙님과 데이트할 때 옆에서 넷내했죠. 뭐 암튼 이 세상 별로인 남자의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이상할 게 하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지난 영숙님과의 데이트 후 인터뷰에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본인은 자식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영숙님과 이제 뭔가 어긋나나 싶었는데 상철님 데이트를 마치고 방에서 잠시 쉬고 나오더니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방에서 주무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눈 감고 뭔가 지난 상황을 상기해 보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아오는 길 깜깜한 차 안에서 그렇게 잠이 막 오다가도 막상 도착해서 방에서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안 오는. 아마도 잠을 정해 보려고 누웠는데 자꾸 영숙님과의 데이트가 생각나면서 마음속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다들 밖에서 뭐라도 하는데 이대로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 그리고 영숙님이 웃고 좋아했던 포인트가 언제 있는지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하얘진 머릿속에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지난 데이트 때 영숙님이 호랑이 사자옷 이야기하면서 그거 절대 입지 마세요 하니 상철님이 고분고분 네네 했을 때 그때 분위기 최고조였죠. 영숙님도 받아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했고, 즉 이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영숙님이 엄마처럼 애를 타이르듯 말하는 그런 모습, 그때 상철님은 뭔가 포인트를 잡지 않았나 그런 내피셜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넷내하세요 라는 말에서도 영숙님이 모성애가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결국 상철님이 잡은 컨셉은 이 여자가 뭔가 본인 주도적으로 모성애를 자극시켜주는 발언과 행동들을 보이면 좋아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캐치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에서 자고 나온 상철님의 말과 행동이 180도 너무 달라져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뭐 보는 우리는 웃기고 재밌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계기로 저렇게 바뀌게 됐지라는 궁금증도 생기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물론 상철님의 취미인 캐릭터 수집, 동물옷, 게임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원래부터가 이분 안에는 어린애 같은 순수함과 귀여움이라는 부분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그걸 알아봐주는 상대도 없었던 거죠. 어쨌든 아기 곰돌이 푸우로 변신하고 온 상철님이 공용 거실에서 영수, 영철, 영식 3인방으로부터 넷내한 것 때문에 핀잔을 듣고 나서는 뭔가 더 확신하게 된 거로 보이던데요. 얼마 후 드디어 영숙님이 공용 거실로 들어오죠. 그때 모두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상철님과 영숙님을 위해서 자리를 다 비켜주던데 전 이 모습을 보니까요. 역시 나는 솔로는 돌싱과 너무 잘 맞는 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험들을 무시할 수 없고 한번 해본 놈이 또 잘한다. 이 말은 철칙인 거죠. 이제 두 사람 대화 빵빵 터지죠?
대화를 솔직하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상철님도 상철님이지만 전 영숙님도 솔직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상철님이 혹시 오늘 실수한 거 있나요? 라고 먼저 물었을 때 넷내 이야기와 함께 속상한 본인 마음을 숨김없이 말할 때 적어도 겉과 속은 다른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영숙님은 말은 좀 차갑고 딱 끊어지듯 말하지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솔직하고 의리도 있고 또 본인이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규칙들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인 거죠. 물론 말할 때 모습들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할 것 같고 본인 위주의 감정이 앞서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대화에서도 자기 기준과 생각을 너무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틈이 없고 숨막히고 답답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 말 죽어도 안 들을 것 같은 뭔가 나를 가르치려 들고 하나하나 옆에서 간섭하고 사람 눈치 보이게 하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깔끔한 그런 면도 있잖아요. 호불호가 명확한 거죠. 주변 대인관계도 아마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얕고 넓은 수평적 인간관계보다 깊고 좁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이 두 분 대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상철님한테 졸면 돼요, 안 돼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 한번 볼게요. 그냥 딱 그 상황만 보고 듣기만 하면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 말투가 왜 저래 싸가지가 없지? 뭐라는겨? 누구 조련시키는 말투네. 충분히 이렇게 들리죠? 또 많은 리뷰어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영숙이라는 사람의 시각에서 그 백그라운드와 함께 바라본다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가 옆에서 졸고 있는 거면 뭐 한 50%는 이해하지. 그런데 커피 먹으면서 뭔가 낌새도 이상하고 나한테 이제 흥미가 떨어져 보이는 남자가 돌아오는 길 내내 말도 없고 또 거기다 옆에서 자고 있기까지 하니 서러운 이 감정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밤에 산길을 운전하는 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또 촬영 때문에 캄캄한 밤에 실내등 켠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시야 확보도 더욱 쉽지 않잖아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운전 상황도 여의치가 않았겠지만 지금 옆에 데이트하고 온 남자는 나한테 이제 마음도 없어진 것 같고 그냥 심적으로 이래저래 힘든 겁니다. 그러니 숙소 오자마자 눈물 쏟아내며 이불 덮어쓰고 누워버리죠. 섭섭함이 극에 달한 거죠. 보통은 상철님이 시차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제가 오해를 했네요. 힘들었겠어요 라고 대답해 줬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상황 플러스 영숙님의 그간 배경도 같이 한번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아기 키우면서 무용 강사 월급으로는 넉넉치 않은 형편으로 두 사람이 생계를 이어왔을 거고 또 주변에 도움받을 곳도 딱히 없는 그런 고립된 생활 속에 있다 보니 스스로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라난 피해의식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깡이니 오기니 해도 이런 분들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철님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기보다 본인이 받은 상처가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누구 남 형편 생각해 줄 처지가 안 되는 거죠.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나랑 맞으면 오케이 이해됨. 나랑 안 맞으면 왜? 난 이해 안 되는데? 이렇게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숙님은 좀 더 다인칭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남자들과의 대화에서 상대를 가르치려는 듯한 그런 어법과 말투는 남자들에게 강한 반감과 거부감을 들게 만들거든요. 상철님이 지금 눈에 콩깍지가 껴서 다 받아주긴 하지만 보통의 남자들은 본인을 하대하는 듯하고 애기 다루는 듯한 그런 표현들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남자는 여자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서로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자들은 본인을 좀 축혀 세워주고 기도 살려주는 그렇게 대우해주는 여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가보죠. 영숙님, 상철님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면 귀여운 구석도 있지 않나요? 상철님한테 나오는 길에 심심했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투정 부리는 듯하면서도 앙탈스럽고 귀엽기도 하고 저만 그랬나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오해도 풀고 분위기도 다시 좋아지자 이제 영숙님이 본격적으로 상철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말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여자 숙소로 갈래요?" "이거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죠. 물론 그 장소에는 두 사람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긴 했지만 언제든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시끄럽기 때문에 서로에게 집중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영숙님 나름의 적극적인 표현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여자 숙소로 가서는 뭐 이제 상철님은 물 만나 물고기죠.
아니 엄마 만난 아기가 한껏 엄마한테 재롱잔치 보여주고 웃음도 주고 기쁨도 주고 거의 뭐 대만족을 안겨주죠. 역시 사람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렇게 안 맞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니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두 사람 앞에 산적해 있죠. 일단 효자라는 그 부분도 저는 16기 끝나기 전에 서로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조율하는 과정도 좀 보여줬으면 하고 기대하는데 지켜봐야겠죠. 영숙님은 지금 대구에서 4세 아들 직접 양육하고 있죠. 과거가 많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죠. 초중학교 무용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애를 온전히 양육하기에는 불안정한 직업은 맞습니다. 지속성 부분에서 봤을 때도 제2의 커리어를 따로 하나 준비를 해야 할 거로 보이고요. 영숙님은 뚝심이 있어서 뭐 막상 또 시키거나 하라고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숙님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생각들이 좀 확고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숙님, 부모님과 다시 연락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애 키우고 하면 부모님 도움도 필요하니 그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딸 키우면서 대학교까지 무용시켰으면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런 영숙님이 이제 상철님과는 어느 정도 합이 맞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숙님 방송 마지막 인터뷰 보시면 상철님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나도 이끌어 갈 맛이 난다라고 하죠. 여기서 영숙님은 연애 관계에서 리딩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지만 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말하죠. 대화에서 상철님이 보여준 모습들이 게임 좋아해, 인형 좋아해, 꽃 싫어해.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애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와이프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상철님은 방에서 게임하고 있고 밥 다 됐다고 매번 부르러 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밥 다 먹고 후딱 또 방에 와서 게임하고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상철님의 바뀌고자 하는 태도와 의지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영숙님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려와 노력 그리고 관심이 아닐까 하는데요. 상철님이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하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맞춤의 방식인 거고 배려라고 봅니다. 순자님처럼 찾는 배우자상이 플래티넘 등급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영숙님처럼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대부분이지 않나요? 남자가 게임 좋아하면 왠지 집안일도 잘 안 도와줄 것 같고 자기한테 관심과 신경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딱 그려지잖아요. 이런 건 서로 어떤 절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상철님의 노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릴 줄 아는, 그리고 상철님 보면 집안일이나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는 막 살뜰히 챙기고 꼼꼼한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에 반해 영숙님은 그런 부분에서 센스 있게 잘 처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영숙님이 기가 좀 센 편이잖아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직업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반면에 상철님은 말은 보수적이고 외굴수처럼 하지만 자기가 꽂히는 사물이나 상대가 있으면 전심전력을 다하는 순정파처럼 보이잖아요. 그만큼 상대에 잘 맞춰주는 유연한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영숙님이 챙기고 밖은 상철님이 생기고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영숙님 애기 한 명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것도 상철님한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로 보이고, 경제적인 부분도 보면요, 상철님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숙님이 가서 합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한간에 연봉 3억이니 그런 소문도 있던데 그 정도는 미국 탑 기업에서도 매니저급이나 전문가 이상 돼야 받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1.5에서 2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미국 물가 감안하면 많이 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외국 생활하는데 거부감만 없다면 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부분의 생각차를 어떻게 좁히나 어느 정도 조율하나가 문제긴 한데, 영숙님 말하는 스타일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본인 기준과 맞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막 유연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좀 많이, 아주 많이 걱정되긴 합니다. 영숙님의 이혼 사유가 고부간 갈등으로 추정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생긴 트라우마를 영숙님 같은 성향의 분들은 잘 깨기 쉽지 않아요. 물론 이때 상철님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상철님 성향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두 분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막말로 지금 상황에서 다른 분들은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광수님, 영수님, 영철님, 영식님, 전 모두 현실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